어르신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시나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뜨이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뒤척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불면증이야, 수면제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밤중에 자꾸 깨는 건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간 리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로 효과를 보신 시니어분들이 많은 세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왜 밤에 자꾸 깰까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특히 간이 그렇습니다.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하죠.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시잖아요.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시면 간이 밤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스트레스 신호로 받아들여서 새벽 23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어르신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합니다. 저녁을 흰쌀밥이나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거나 단 것을 드신 후 바로 주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밤중에 뚝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야, 혈당 떨어졌어. 일어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간과 혈당 관리가 먼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취침 전 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건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저녁 6시, 늦어도 6시 반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소화 능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더 일찍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삼겹살, 갈비, 튀김, 전 이런 건 정말 간에 부담이 큽니다. 그럼 저녁에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국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고 단백질도 풍부하죠.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두부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흰쌀밥은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지으세요. 잡곡밥은 딱딱해서 씹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드시려면 가슴살을 삶아서 잘게 찢어서 드시면 됩니다. 국물에 넣어 드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간 기능을 도와주는 보조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크시슬이죠. 밀크시슬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해독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많으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조제를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보조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밤에 혈당이 출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녁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립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에 식욕이 없어요. 고기는 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계란 하나만 삶아서 드시거나 계란찜을 만들어 드세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두유 한 팩을 자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단맛 나는 건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프로틴 파우더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니어 분들은
신장 기능을 고려해야 하니 프로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녁 식사 후 1015분 천천히 걷기를 해보세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날씨 좋으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도세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식후 바로 누우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면 직전 신경계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시고, 카톡 하시고.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잠이 안 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원래 적으신데 스마트폰까지 보시면 더 줄어듭니다. 자기 일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목, 어깨, 팔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마그네슘과 글리신 같은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글리신은 체온을 낮춰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잠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30분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요. 글리신은 가루 형태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어르신들 중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으니 보조제 드시기 전에 꼭 병원에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취침 전간 부담 줄이기. 저녁 6시 이전 식사, 부드러운 음식 계란찜, 된장국, 미역국 위주로 기름진 음식 피하기. 필요하다면 밀크시슬 같은 간 건강 보조제 고려단,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 확인 필수. 2단계 밤 혈당 출렁임 줄이기. 저녁에 부드러운 단백질 계란, 두부 충분히 섭취. 무가당 두유 한 팩. 식후 천천히 1015분 걷기. 3단계 수면 직전 자극 최소화. 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끄기, 가벼운 스트레칭. 마그네슘 글리신 같은 수면 보조 성분 고려, 신장 기능 확인 필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는 분은 1단계부터, 저녁에 밥만 많이 드시는 분은 2단계부터, 잠들기 전에 불안하신 분은 3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제는 선택사항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고 보조제는 그걸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많으시니 보조제 추가하시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밤에 자꾸 깨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간이 힘들어, 혈당이 불안정해, 신경이 너무 긴장돼 있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방법들을 23주 해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수면 문제 뒤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